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스타트업이 뜹니다. 맨 첫 번째가 런이고요. 두 번째가 라이센스고 세 번째가 템플릿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바로 이 템플릿이에요. 보시면 심플 템플릿 피트 앤드 인치, 단순한 도면인데 예제인데 피트 인치가 기본 단위랍니다. 심플 템플릿 미터, 즉 단위가 미터란 얘기죠. 아키텍처 디자인, 건축 디자인이고 피트와 인치고, 자,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바로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자,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 이거 아니죠. 설계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뭐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피트 인치, 뭐 밀리미터, 미터, 자, 이건 구조고, 어반 플래닝, 어반은 도시 설계, 도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로 나와요.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입니다. 조경도 단위가 커서 미터로 나옵니다. 우드워킹, 목재죠. 목공입니다. 인테리어하고 제품 디자인 할 때 쓰는, 그 다음에 3D 프린팅 할 때 쓰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아키텍처 디자인 앤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캐드랑 똑같아요. 휠을 돌려보세요.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휠을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휠 돌리고 휠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드래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캐드하고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캐드는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요걸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이라고 해요. 근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펜이 들어갑니다. 화면 이동이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얘가 오빗이에요. 얘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화면 오빗이 들어갑니다. 손바닥 보이시죠? 네, 화면 이동이에요. 펜입니다. 돋보기 보이시죠? 줌인 줌아웃입니다. 툴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땐 단축 명령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에 화살표 쭉 뻗어 있죠? 얘가 화면 맞춤이란 뜻입니다. 줌 익스텐트. 우리 휠 두 번 더블 클릭했었죠. 캐드 쓸 때. 네. 근데 이거 쓰는 방법이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입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휠 드래그, 시프트 휠 드래그, 휠 돌리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화면을 제어를 해야만 결국은 3D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한번 이것저것 움직여 보시죠. 자, 화면 제어가 이제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선을 그리고 선택하고 지우고. 네, 여기 펜 툴이 보이시죠? 펜 툴. 얘가 선을 그릴 때 씁니다.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많지 않아요. 스케치업은 대부분 다 플러그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명령어가 많지 않아요. 여기 눌러보면 라인이나 프리핸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프리핸드는 안 쓰고 라인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크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아크 명령어. 홀을 그리는 방법이 4가지밖에 안 돼요.
오토캐드는 9가지 방법이 있었죠. 스케치업은 3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렉탱글, 서클, 폴리곤 이게 다예요. 그리는 명령은.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에 셀렉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이렇게 단축키들이 존재해요. 몇 개의 단축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은 L입니다. 이레이즈는 E고요. 셀렉트는 스페이스바고요. 아크는 A고 렉탱글은 R, 서클은 C 이런 식으로 무브는 M, 로테이트는 Q 네, Q 그 다음에 스케일은 S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용하기보다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라인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라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초록색 축 보이시죠? 파란색 축 보이시죠? 레드, 그린, 블루.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 네. 빛의 삼원색을 레드, 그린, 블루로 적용해 놓은 겁니다. X, Y, Z를 뜻합니다. 스케치업만 그러냐? 아니요. 대부분의 3D 프로그램이 X, Y, Z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뭘로 표시하느냐?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로 표시해 놨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X, Y, Z로 얘기 안 하고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X축, Y축, Z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용하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화면에 클릭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빨간색 on red axis라고 하는 툴팁이 뜹니다. 이건 뭐냐면 빨간색 축과 동일하게 나란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클릭. 그 다음 자 보시죠. 그린 엑시스, 즉 그린 엑시스와 똑같은 나란한 축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나란한 건가요? 지금 이게 나란하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근감 때문에 우리 눈에 얘가 삐뚤음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란한 거 맞습니다. 나란한 거 맞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폐쇄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스케치업은 자동으로 이와 같이 면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폐쇄된 도형을 그리면 스케치업은 면을 만들어 버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지우는 방법은 이레이즈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파벳 2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클릭해 보면 이렇게 지워지지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딱 놓으면 삭제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툴입니다.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볼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랭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 숫자를 쓰는 겁니다. 마우스로 방향을 잡아놓고 여기다 숫자를 그냥 씁니다. 여기 클릭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 클릭할 게 아니고 그냥 키보드로 치면 여기 랭슨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1500 그리고 엔터. 그럼 1500mm, 뭐 2000 엔터, 1500 다시 2000. 그러면 이렇게 쉽게 치수 기입을 이용한, 치수를 이용한 사각형이나 치수를 이용한 선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캐드는 절대좌표, 상대좌표를 구별할 때 앞에다 골뱅이를 붙였지만 스케치업은 대괄호냐 소괄호냐 요거에 따라서 절대좌표, 상대좌표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라인. 자, 시작점을 클릭해 놓고, 자, 제가 대괄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랭슨에 자동으로 닫힌 버튼까지 들어가요.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자리. 자, 바로 이 자리 맞습니까? 절대좌표죠. X가 100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자리. 자, 다시 X가 1000이고 다시 1000, 1000, 0 다시 0, 1000, 0 다시 0, 0, 0. 자, 어떤가요?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절대좌표로 그려진 거죠. 근데 얘네 절대좌표 쓸 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1000, 0, 그리고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값을 쓰면 옮겨져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값이 입력이 들어가요. 만약에 값이 자꾸 안 들어간다면 마우스를 건드려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 이번엔 소괄호입니다. 1000, 0, 0 소괄호 열고 0, 1000, 0 다시 소괄호 열고 1000, 0, 0 다시요. 자, 마이너스 1000, 0, 0 자, 다시요. 0, 마이너스 1000, 0 그러면 금방 또 정사각형 그려지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Z를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X 쓰고 Y 쓰고 이렇게요. 그리고 Z를 생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쉼표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얘가 뭐하고 같냐면 이거예요. X, Y, 0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Y 뒤에다가 쉼표를 찍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쓰면 안 돼요. 자, 보시죠. 자, 소괄호 열고 1000, 0이라고까지만 썼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involved length entered. 알 수 없는 길이 값이 입력됐습니다. 라고 나와요. 다시 봅니다. 1000, 0, 그리고 엔터.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0, 1000,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1000, 0, 마이너스 1000,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얘예요. push and pull. 지금 여기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총 2개가 나와요. push and pull과 followme이 이렇게 크게 2개입니다. 실제로 이 2개밖에 없어요. 물론 플러그인들, 여기선 루비라고 이야기하는데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이 2가지, 제일 많이 쓰는 건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나면 푸시 앤 풀로 클릭해서 적당한 높이 가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냥 3D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 푸시 앤 풀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작업하냐면 라인이나 렉탱글로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리면 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푸시 앤 풀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푸시 누르고 풀 땡기고, 푸시 누르고 풀 땡기고. 자, 한번 해보세요. 푸시 앤 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디가 있죠. 이 마디 지우는 건 이레이즈 툴로 이렇게 지우시면 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싹 정리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하고 그러니까 푸시 앤 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는 복제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구멍을 낸다든지 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렉탱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대각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쓰시면 돼요. 숫자를 가로 1000콤마, 세로 1000콤마, 1000 그리고 엔터. Z축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로테이티드 사각형, 여기 로테이티드 렉탱귤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의 길이. 근데 첫 번째 선의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1000. 그러면 내가 그린 이 선에 이와 같이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은 각도고 두 번째 값은 선의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 45,1000. 그러면 45도 로테이트 된 상태의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선의 길이이자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200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도와 선의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도 방향으로 150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렉탱글 그려서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서클입니다. 원이에요. 중심, 반지름. 반지름 숫자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정원이 아니고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많이 만들어지면 스케치업이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가 이와 같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얘 24각형이에요. 처음에는 사이드를 지정합니다. 그냥 우리가 중심 반지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사이드를 먼저 지정하고 중심 반지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각형으로 된 원인데 얘가 푸시앤풀 하면 이렇게 면이 스무스하게 나와요. 이렇게 면이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폴리곤, 얘는 제일 먼저 모서리부터 지정합니다. 모서리 8개 엔터, 그 다음에 중심 반지름 보이시나요? 중심. 그런데 기본값은 4접이에요.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외접으로 바뀝니다. 4접, 외접, 4접, 외접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푸시앤풀 하면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팔각형이더라도 서클로 그릴 때와 폴리곤으로 그릴 때 면이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심지어 뭐도 되냐면 이렇게 얘는 면 돌출이 일어나요. 근데 얘는 면 돌출이 안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얘는 면 돌출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 비해서 얘는 면 돌출이 안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홀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홀을 그리는 방법은 3개예요. 중심, 시작점, 각도.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중간점. 아니, 시작, 끝, 중간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파이입니다. 시작, 중심, 시작, 끝.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이가 만들어져요. 홀을 그리는 방법 3가지예요. 중심, 시작, 끝, 시작, 끝, 중심, 시작, 두 번째 점, 끝점. 그 다음 시작, 중심, 끝. 이게 파이. 자, 한번 해보실까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자, 저는 전부 다 지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 겁니다. 1000콤마 1000. 제가 1000에 1000짜리를 만들었고요. 자, 아크 명령어입니다. 투포인트 아크예요. 자, 클릭했습니다. 모서리를 제가 이렇게 클릭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라색으로 딱 바뀌는, 선홍색으로 선이 딱 바뀝니다. 요게 캐드에서 말하는 TTR입니다. 탄젠트로 접할 때 이렇게 나와요. 다시 보세요. 클릭하고 쭉 쫓아갑니다. 이때 더블 클릭. 그럼 모서리가 깨끗하게 잘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라인 해당 방향으로 100mm. 그러면 아크를 그릴 때 여기에 끝점이 이렇게 딱 잡힙니다. 엔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싹 바뀌죠? 더블 클릭.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다시 볼까요? 라인 끝점에서 100mm만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끝점이 잡혀요. 그 다음 접점이 되는 호의 위치를 찾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 얘는 안 지워지네. 다시 볼까요? 아크 클릭하고 자,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끝점을 맞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아닐 땐 이렇게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드로잉 명령은 이게 다예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는 명령어는 얘네들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을 좀 풀어볼 건데요. 자, 요게 테이프입니다. 자예요. 알파벳으로 T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간을 누르면 가이드가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끌려 나와요. 이동 툴로 가이드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선택되면 델키로 지워도 되고요.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내가 정확한 간격을 맞추고 싶으면 여기다 숫자를 쓰시면 돼요. 100mm 이렇게요. 100mm 그러면 투포인트 아크 시작 끝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굳이 선을 안 그려도 돼요. 우리는 실제로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끄집어내서 많이 씁니다. 테이프는요, 이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까지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가 테이프이지만 모서리에서 나오면 이렇게 모서리에서 나오면 가이드가 끌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끝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가 포인트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 500mm 이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점에서부터 선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상의 점이기 때문에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모델링을 해보죠. 렉탱글 골뱅이 30,10 되게 작아요. 그 다음 푸시앤풀 2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총 1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동 툴로 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 한번 클릭하면 면만 선택되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면과 모서리가 선택됩니다. 다시 보세요. 3번 트리플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선택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시다. 한 번 클릭하면 면만 선택해요. 한 번 클릭하면 모서리만 선택됩니다. 그런데 더블 클릭하면 관련되어 있는 면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면, 모서리가 함께 선택되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어집니다. 일단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트리플 클릭 이동.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고요. 눌렀다 떼시면 돼요.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곱하기 3 하면 3개가 더 복제가 돼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이동 툴 전체로 갑니다. 멀찌감치 띄워놓고 나누기 3 그리고 이동 클릭하고 나누기 3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안쪽에 3개가 더 복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방법, 어레이가 되는 거죠. 복제를 하고 어레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나누기 3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나누기 3 그러면 전체 안에 3개를 복제란 뜻이에요. 어레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3개 더 복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이동 툴 상황에 따라서 네, 곱하기 2 혹은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12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혹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렉탱글입니다. 보시기 전에 보면 그려지는 방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10,10.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지죠.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왼쪽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자, 10,10. 다시 볼까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10,10. 자, 이렇게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쭉 가는데 이렇게 온엣지가 되면 면이 구멍이 납니다.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얘는 여기 중간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려봅시다. 10,10. 자, 테이프 툴로 자, 15mm. 그러면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밀어 봅니다. 자, 이레이즈로 다시 지우고요. 자, 렉탱글 10,10. 10,1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다시 푸시 앤 풀로.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위치 파악하는 게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프 툴로 이렇게 중간에다가 테이프 툴로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사각 그려줍니다. 다시 렉탱글 10,10. 그러면 얘도 어딘가 중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라인을 그리셔도 좋고 어쨌든 중간점을 클릭한 뒤에 이렇게 중간점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얘 이제 지우면 되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선을 그린 다음 푸시 앤 풀. 자, 얘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라인으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면이 나눠져요. 그리고 그냥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면이 들어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10,10. 이동 툴로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그 다음 푸시 앤 풀 5mm 엔터. 다시 똑같죠? 테이프 툴로 자, 중간 위치 만들고 렉탱글 10,10 라인으로 하나 선 더 그리고 더블 클릭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가운데 선들 지우고 이동하기 5mm 더. 자, 렉탱글 15,10 다시 15,10 푸시 앤 풀 5mm.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15,10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푸시 앤 풀. 얘는 5mm, 얘도 5mm. 자,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그립니다. 라인, 푸시 앤 풀 15mm. 그러면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